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세 가지 중대한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은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한 여주시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굿즈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주시가 추진 중인 관광 활성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여주만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반영한 굿즈 개발을 통해 지역 개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굿즈와 캐릭터 개발이 지역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경제적 효과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주 역시 이미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물 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과 상권 활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장 테마거리, 중앙통 상권 활력 사업, 옛 제1시장 복합개발 등은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상품권 발행, 바우처 사업 등도 원도심 활성화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추진 중인 굿즈 및 캐릭터 개발의 구체적 방향과 시민 참여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관광과 연계한 실질적 경제 효과 창출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구상하신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굿즈 개발과 상권 활성화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그리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슬로우 여주, 스테이 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체류형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문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외부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여주 여행자 센터와 원도심 내에 계획 중인 여행자 숙소만으로는 급증하는 관광객의 체류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주 여행자 센터는 15개 객실에 불과하며 기본 편의시설 부족, 운영 효율성 논란 등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과 더불어 가족 단위, 연인, 단체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 인프라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은모래 공원 콘도미니엄 조성, 민간 투자 유치, 실륵사 관광지 인프라 확충,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등 다양한 숙박 및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 민간 협력 방안, 지역 주민과의 상생 전략, 그리고 체류형 관광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시장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의 구체적인 대책과 단계별 실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숙박 인프라 확충, 여행자 센터, 콘도미니엄 등과 관련한 민간 투자 유치, 공공 민간 협력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 문화, 예술, 생태, 관광 콘텐츠 개발, 그리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기존 숙박시설의 운영 효율성 개선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단기, 중장기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26일 2026학년도 여주시 중학교 학부군 및 중학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으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자원을 활용한 진로교육 로드맵 개발, 생태 예술 진로 중심의 공유학교 운영 등 다양한 특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군 그리고 중학부 개정에 따른 통합권 변화, 교육기회 형평성,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등은 여전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중학교 학부군 및 중학부 개정안이 여주시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평가와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시는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군 개정에 따른 통합권 변화, 교육기회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 정책과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여주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광과 연계한 실질적 경제 효과 창출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구상 중인 계획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관광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여주관광 원년회 선포와 제37회 여주도자기 축제 개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으로 5월 한 달 2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개통 후 지난주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전문 용역기관이 경기관광공사의 지도를 받아 조사한 결과 도자기 축제 기간 동안 방문한 116만 명은 인당 평균 16만 6천 원을 지출하여 약 1,949억 원 상당의 소비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소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 원년의 해, 출렁다리 개통, 여주 도자기 축제 개최를 맞아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도 여주 출렁다리 굿즈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도자기 축제 초대 가수 이찬원, 장민호 팬클럽의 소비 효과와 박광천 도의 명장과 팽수 도자기 경매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착안하여 축제 프로그램과 지역 도예인 콜라보를 통해 관련 굿즈 개발과 판매를 진행한다면 축제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굿즈 제작과 캐릭터 개발을 더 체계적이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여주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굿즈와 캐릭터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시는 관광과 연계한 실질적인 경제 효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금은모래 공원 남단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콘도미니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 양안에 플리마켓, 농산물 판매장, 다양한 먹거리 매장을 운영하고 강천섬과 대신섬에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방문객 수를 늘리고 이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주 상생 바우처 및 골프장 바우처, 여주 관광 상품권 사업을 도입하여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여주 상생 바우처 및 골프장 바우처, 여주 관광 상품권의 누적 발행 금액은 약 15억 원으로 평균 63.6%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내 가맹점은 누적 692개소에 달합니다. 이러한 바우처 및 상품권 사용 금액이 상권에 유입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관광객의 체류를 연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신규 창업 사업자 지원, 친절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국도비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상권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 및 상인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지역 상권과 관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과 관련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의 구체적인 대책과 단계별 실행계획, 숙박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민간 투자 유치, 공공 민간 협력 방안 및 추진 현황,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 문화, 예술, 생태, 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안, 기존 숙박시설의 운영 효율성 개선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단기, 중, 장기 개선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해 당일 여행이 가능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는 다소 불리한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관광객의 체류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은 관광 콘텐츠의 확장과 매력도 향상입니다. 하루 이상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여주 방문 목적선과 숙박 동기를 조회합니다. 이를 위하여 출렁다리 미디어 파사드를 고도화하고 추진하고 있는 빛의 숲과 같은 상설, 야간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푸드트럭, 음악 공연 등을 결합하여 저녁 시간대 집객력을 높이고 강천섬 별보기 체험이나 공공시설 야간 개장 등 특화 야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숙박 인프라 확충, 숙박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만족도,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형 산업인 만큼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두례, 지역관광 추진 조직 등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에 역량 있는 민간 관광 조직을 육성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숙박 인프라 및 질적 개선을 이끌겠습니다. 또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도 도심 내 접근성과 자연경관을 모두 갖춘 출렁다리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을 중심으로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마술쇼,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친화 공간 등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재방문 유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야간 융합 콘텐츠를 강화하고자 선셋 다이닝, 야간 불꽃쇼, 야간 투어 등을 개발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인과 청년 창작자, 관련 단체들과 협업을 통한 로컬 공연, 행사 콘텐츠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례로 사단법인 여강길에서는 강천섬, 파사성 등 달빛 아래 걷기 좋은 여주의 명소를 선정해 야간 걷기 프로그램인 달빛 강길을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호응 속에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다양한 사업들이 유기적인 추진을 통해 단순 방문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 2026학년도 여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여주시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주시 입장과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개정에 따른 통합권 변화, 교육 기회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 정책과 교육 지원 청과의 협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이 행정예고 중인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남녀공학 선호도 반영, 적정 학급수 유지 등을 위해 관내 단성중학교인 여주중학교와 여주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세종중을 포함한 여주중학군에 속하는 모든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학교군, 중학구 개정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안으로 현재 여주교육지원청에서 25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여주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기구와의 간담회,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 기회도 확대하고 있고 건의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관내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7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답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소비 효과 산정의 신뢰성과 그리고 지역 상권의 파급 효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자기 축제 기간 동안 116만 명의 관광객이 1인당 평균 16만 6천 원을 지출해서 약 1949억의 소비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주시의 소비 구조와 관광객의 평균 체류 시간 4-5시간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수치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실제로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 산정은 어떤 방식과 근거로 조사된 것인지 조사기관의 신뢰성과 로데이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객 수의 증가가 지역 상권 전반에 파급 효과를 줬다고 하셨는데 실제 관광 동선은 출렁다리, 금은모래공원 등 외곽에 집중되어 있고 인근 오학동과 원도심의 상권에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이 원도심까지 유입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카드 매출, 유동인구, 상권 매출 등의 실증 데이터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광 소외 지역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의 2천억 가까운 경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산출한 거냐, 이게 좀 신뢰성이 있느냐, 제가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관광재단에서 전문 용역 기관에다가 맡겼고 또 이게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런 것을 체크하고 지도하는 기관이 있대요. 거기에서 지도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고 또 거기에 검증을 받았대. 그래서 거의 맞는 겁니다. 이러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거는 조금 뭐 덜하고 뭐 이렇게 뭐 거의 2천억이 이렇게 효과 있었을까는 저도 의심이 드는데 이 산출 방법은 뭐 정확히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도자기 축제 출렁다리 개통하면서 뭐 5월 한 달에 200만 명 이상이 이제 왔는데 원도심에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이왕에 원도심에 많이 퍼져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아까 오전 끝나고 거기 행복의 시장 그 했는데 중국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짜장면을 먹어서 급하게 그때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아우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요? 뭐가 고마워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관광 언년에 선포하고 관광객 많이 해서 우리 집도 장사가 잘 된대. 그래서 여기까지 와요? 그랬더니 평일에는 그렇지만은 주말에는 우리 집까지 버글버글 했대요. 그래서 돈 부셨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전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게 저한테 아주 굉장히 고맙다고 아주 꼬박 아주 인사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식당도 많이 다니고 막 하는데 분명한 거는 효과가 있다.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근거 있게 이렇게 하는 건 아직 더 있어 봐야 되지만은 우선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여주가 낮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식당에 가면 시장님 가면 밥값 안 벌려고 그러는 데가 몇 군데 봤어요. 저도요. 시장님이 이렇게 장사 잘 되게 해주는데 이거 그냥 가시면 안 되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진작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우처 사업 시작한 지 조금 1년 조금 됐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게 실제로 이것도 효과가 있다. 아니 뭐 상인들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확 살아나고 그런 거는 아직 그렇게 안 되지만은 서서히 그게 마중물이 되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늦추지 말고 더 좋은 방법 자꾸 찾아서 더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자꾸 사람이 오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내에 가서 돈 줄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진선아 의원님도 평소에 그런 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좀 어떤 얘기 좀 많이 들어서 좀 제공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번 기회에 여주가 좀 더 경제가 좋아지도록 같이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분들께서 전보다 나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다니 다행으로 느껴지고요. 인구 유입 확실히 되고 있을 때 관광 벨트화 제대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원도심까지 많은 인구 유입될 때 더 많은 효과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말씀하셨다는 그 명확하다는 산출 근거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좀 공유 좀 하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번 감사 때 정확히 찾아보세요. 지적하시고 뭐 걱정되는 거 있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감사 때 확인해 보세요, 의원님들. 네, 그 근거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근거 자료 거기서 감사 때 말씀하시면 네, 어른이 다 낼 거예요. 예, 그럼 담당 부서에서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별도로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에 대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야간 콘텐츠 확대, 콘도미니엄 조성, 바우처 정책 등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관광 두레나 그리고 추진 계획 중인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은 국비가 소프트웨어에만 집중되고 있어서 하드웨어 기반 구축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계신지, 이를 보완할 시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투입 계획이나 단계별 로드맵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충남 보령 같은 경우에 그 관광두레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국비로 감당하지 못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자체 시비로 보완해서 관광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주시가 이런 방식의 혼합 재정 구조를 고려하고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 숙박 수요를 이끌기에는 지금의 야간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중심 전략은 다소 파편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과 공공 민간 협력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여주가 수도권에 위치한 장점이 있지만은 이게 체류형 관광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왔다가 이제 뭐 집에서 왔다가 구경하고 또 갈 수 있는 시간적 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류형 관광을 하려면은 정말 이틀 3일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밤에 저녁 때 맛있는 음식 하는 데를 만들어야 되고, 뭐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관광 원년에 선포해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넘었어요. 그죠? 한 달 넘었는데 이렇게 200만 명 이상이 왔고 성과가 있는 건 성과가 분명히 있다. 앞으로 근데 가야 할 길이 멀다. 아까 박시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고 뭐 하는 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수도권 지역이고 또 그래서 규제도 많이 받아서 행정 절차 이행하고 특히 환경영향 평가받고 뭐 하려면은 1년이냐 후다가 몇 년씩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도
우리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또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기업 기관을 통해서 이래가지고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또 공부도 하면서 그걸 나갈 바로 밝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 잘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잠깐 반짝하는 이벤트성 그 행사가 아니라 야 뭔가 여주에 오면은 아주 뭐 전통적으로다가 뭐 이런 게 있더라. 이건 꼭 보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뭔가 만들어내는데 우리 온 힘을 바쳐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크게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대규모의 사업보다는 작게 지금 시장님께서 발언 주셨던 관광두레라던가 DMO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이라던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공모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우선으로 그 비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에서 좀 뒷받침할 의지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쪽이 그 관광두레나 DMO 같은 것이 잘 안착되도록 시장님께서 좀 예의주시하셔서 예, 예. 하드웨어적인 거 보충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이제 관광 두레 같은 것도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이제 해서 아마 이제 그 민간 투자 같이 이렇게 할 사람들 모집하고 있고 막 그런 관계라 지금 막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인데 좀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수익도 올리고 같이 이렇게 관광 상품을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에서 폭넓게 마음 써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그리고 중학구 개정안에 대한 그 주민 의견 수렴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남녀공학 전환에 그치지 않고 여주시 교육 환경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구조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현재 행정 예고를 홍보한다는 수준의 그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그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학부모 대상 설명회나 공청회, 수기형 공론장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해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형식적인 절차에만 기대고 그리고 여주시에서 단순히 홍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현재의 상황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중학구 개정에 따른 통합권 변화 그리고 교육 형평성, 생활권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여주시는 어떤 사전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주시 교육지원청과는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교육 관련 정책은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이제 경기도 교육감님하고 우리 여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 관련 정책 수립, 집행 모든 걸 다 거기에 책임이에요. 지금은 이제 자치제 되면서 이제 업무가 시민들이 관련된 업무는 포괄적으로 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게 할 수도 있도록 돼 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이런 사항, 학교군 조정, 중학교 개정안 이런 관련된 거는 어쨌든 교육감 소관입니다. 그런데 단 지금 이제 여기 여주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 중에 있잖아요. 네. 이달 25일까지인가 이렇게 행정예고 중에 있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잘 내용을 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학부모들한테 연락도 하고 의견도 묻고 이런 절차를 하겠죠. 우리가 좀 더 우리 여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좀 더 넓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또 여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여주시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결정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주시에서도 후보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잘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시민들이 다 아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학부모에 적극 개입하고 계신 분들 이외에 그 학부모 대부분들은 이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공고 권한 부분을 여주시 홈페이지에 옮겨놓고 이걸 홍보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여주 시민들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함께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서 앞으로는 지금은 좀 늦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교육청은 교육청, 여주시청은 여주시청 구분짓지 마시고 시민들의 모든 일이고 이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교통시설 불편해요라고 하면은 다 시로 민원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사전에 이렇게 다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에서 시민들 입장을 모으는데 보조하는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교육청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고 또 우리도 그런 안이 들어오면은 교육청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해서 이렇게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질문과는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으나 곧 마주하게 될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이라서 이 시간에 답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시설 운영을 넘어서 지역 주민의 복지와 문화 여가권 보장 그리고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고 시가 준비하고 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례 제정 당시에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입장료 감면 기준에 대해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쳤고 그 결과 별표 3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주시는 입장료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 감면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을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라는 이유로 조례보다 규칙을 우선해서 관내외 관계없이 일괄 입장료를 1만 원으로 정하고 여주 시민에 대한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8,000원 상당의 관광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조례에 취지와는 반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일방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입법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감면 내용을 무시하고 모든 방문객에게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박시선 부의장님과 시정질의에서 여주 시민의 혜택을 우선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듯 저 역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여주 시민,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지역 주민에게 당연히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여주 시민 감면 혜택을 별도로 고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잖아도 여주 시민과 외지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관광과에서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주 시민하고 관외하고 입장료를 뭐 받고 점검하고 뭐 이렇게 입장을 시킬 때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게 오히려 그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뭐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입장료도 어쨌든 2,000원이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2,000원 내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아마 몇 차례 우리 그 간부 공무원들이 이거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부시장 포함해서 같이 연구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렇지 여주 사람은 그래도 다만 1,000원이라도 더 좀 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이렇게 행정 집행상의 어려움이 더 많다. 그래서 대폭 뭐 여주 분들도 그렇고 외집 분들도 그렇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달 정도 하는 거니까 대폭 할인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거의 80%를 상품권으로 주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우리 그 간부 공무원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뭐 지금이라도 그게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나 여주 시민들은 그럼 뭐 1,000원만 받든지 뭐 이랬으면 저도 그거는 좀 차별되면 저도 좋죠, 그거는요. 근데 그 애로사항이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30일가량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많이 고민하시고 고심하셨다는 설명은 저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그 만 6세 미만은 무료, 그 이상은 일괄적으로 10,000원 이렇게 요금을 받는다시기에 그러면 지역 주민만이라도 다자녀인 경우라도 이렇게 좀 할인을 좀 할 수 있는 방안 없겠냐 여쭤봤는데 같은 답이 돌아오길래 시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별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 예,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남기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답변에 책임 있는 행동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